삼성전자 주주님들 반갑습니다. 오선생입니다. 현재 시간 2시 10분 지나고 있고요. 오늘 우리 삼성전자 주가 35만원으로 그간 상승분에서 잠시 숨 고르기를 해주는 모습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장중에 최고 38만원까지 무섭게 치솟았다가 후반에 3% 넘게 크게 밀리면서 음봉으로 마감하다 보니까 오늘 겨우 유지가 되는 모습에 불안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실 겁니다. 지금 시장 보면 코스피는 9천선을 돌파하면서 역사적인 대세 상승장처럼 보이는데 삼성전자 갑자기 왜 이 모양일까 답답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삼성전자 지금이라도 관두고 SK하이닉스로 갈아타야 하나?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거고요. 주주님들 타종목 날아갈 때 소외감 느끼셨을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지금 삼성전자 절대 관두시면 안 됩니다. 주주님들 매일 밤잠 설쳐가며 계좌 들여다보시는 그 답답하고 초조한 마음 저 오선생이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 시장 투자 심리를 보면요. SK하이닉스도 이미 머리 꼭대기까지 너무 올라와 있다 보니까 무서워서 못 사고 차라리 여기서 차익 실현하는 돈을 확보해서 삼성 SDI 같은 소외됐던 낙폭과대 2차전지 섹터로 방향을 돌리는 순환매 관점도 많이 나오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다 보니 나만 소외되는 거 아닌가 덜컥 겁도 나실 거고요. 하지만 주주님들 주식시장은 출퇴근길 꽉 막힌 도로 한복판과 똑같습니다. 내 차선만 유독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해서 우측 차선으로 깜빡이 켜고 무리하게 옮겨 타보면 어떻게 됩니까? 신기하게도 내가 원래 있던 차선이 뻥 뚫리면서 내 바로 뒤에 있던 가만히 서 있던 자동차가 어느샌가 왼쪽에서 내 앞으로 저 멀리 치고 나가는 황당한 경험 운전하시면서 한 번쯤 느껴보셨을 겁니다. 주식시장에서 한쪽 도로만 만년 프리패스로 열려있는 길은 절대 없습니다. 금융시장에는 반드시 평균 회귀 법칙이라는 게 존재하고요. 지금 당장 하이닉스나 급등하는 주도주로 무리하게 차선을 바꾸는 행위는 전형적인 포모에 휩싸여 시세의 꼭대기를 잡는 가장 위험한 매매가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불안해하실 필요가 전혀 없는 게 지금 삼성전자 차트 한번 보시면요. 비록 지난주 금요일에 일시적인 기관 매물로 장대 음봉을 맞았을지언정 아래 꼬리를 달아주는 지지선, 즉 바닥의 위치는 전 저점보다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 전형적인 상승 추세대의 정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외인과 기관들이 의도적으로 위에서 누르며 개미들의 인내심을 테스트하고 있을 뿐 에너지는 하방이 아니라 상방으로 무섭게 응축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중요한 이유는 오늘 좋다고 끝이 아니고 가까운 시기에 시장 전체의 수급판을 뒤흔들 대형 고래들의 움직임과 아주 중요한 일정들이 몰려있기 때문이죠. 오늘은 이 변수들이 삼성전자와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금일 장중 수급에서 보이는 의미 있는 변화까지 같이 짚어드릴게요. 첫 번째, 블룸버그발 1경 2천조 유동성과 삼성전자의 턴키 솔루션 재료가 여전히 유효한지. 두 번째, 이번 주 골드만삭스 CTA 매도세와 7월 국민연금 55조 리밸런싱 리스크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세 번째, 후반부에는 오늘 증권사 창구별 수급 변화를 차트로 명확하게 짚어드리겠습니다. 본 내용 들어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드리고요. 삼성전자 이대로 지갑 잠그고 승리하자는 의미로 댓글에 삼성 화이팅 한 번씩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주님들의 성공적인 투자 기원하면서 본 내용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주주님들, 하이닉스로 갈아탈까 고민하신 분들께 이 구조적 재료가 단발성 뉴스가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짚어드릴게요. 최근 블룸버그를 통해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글로벌 CIO 링라이더가 의미 있는 단독 인터뷰를 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해소 국면에 접어들면 그동안 리스크를 피해 MMF, 머니마켓 펀드죠. 꽁꽁 묶여있던 자금들이 우리 돈으로 무려 1경 2천조 원에 달하는 천문학적인 유동성이 증시로 재배치될 것이란 내용입니다. 이 거대한 유동성이 풀릴 때 가장 먼저 유입될 곳은 결국 어딥니까? AI 반도체 시장입니다. 현재 엔비디아 차세대 가속기에 들어가는 HBM4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모두 테스트를 순조롭게 진행 중이지만 삼성전자는 메모리뿐만 아니라 파운드리, 어드밴스드 패키징까지 한 회사에서 다 갖춘 메모리 토틀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기업입니다. 구글의 차세대 TPU인 아이스피시 관련해서도 삼성전자가 2나노 공정 기반의 IO다이와 HBM 공급망에 깊숙이 거론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거대 자금의 유입과 턴키 계약 재료들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천천히 확인되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38만원을 터치했던 급등세가 끝이 아니라 거대한 상승 사이클의 시작점일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내가 지금 팔고 하이닉스로 갈아타면 정작 삼성전자의 이 메가톤급 계약이 터질 때 땅을 치고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당장 마주해야 할 변수들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단기적으로 이번 주에 우리가 왜 무작정 추격 매수하지 말고 지갑을 잠근 채 타이밍을 봐야 하냐면 글로벌 투자은행인 골드만삭스의 트레이딩 데스크 매매 데이터 때문입니다. 이번 주 골드만삭스 CTA, 추세 추종 시스템 펀드라고 하는데요. 이 포지션을 보면 시장의 방향성과 무관하게 시스템적으로 최소 3조 5천억에서 최대 7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매도 포지션을 무조건 실행하겠다고 공언해둔 상태입니다. 즉 이번 주 글로벌 고래들이 자금을 일부 회수하면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누르는 기술적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뜻이죠. 게다가 당장 다음 달 7월부터 국민연금의 강제 리밸런싱이 정식으로 시작될 예정인데 지금 시장
주식시장 밑바닥에 숨겨진 시한폭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총 55조 원가량의 대규모 기관 매도가 대기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이 꼭 이해하셔야 하는 구조가 있는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국민연금의 국내 주식 투자 비중 한도를 높여주겠다고 발표하니까 많은 분들이 그럼 국민연금이 주식 안 팔고 오히려 사주겠네 하고 안심하셨을 겁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비중 한도를 억지로 쥐어짜서 높여놨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국민연금이 법적 포트폴리오 기준치를 초과해서 쥐고 있는 국내 주식 자금이 여전히 55조 원이나 남아있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이 초과 비중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규정상 어쩔 수 없이 무조건 시장에 매물로 던져서 팔아치워야 합니다. 주주님들, 대한민국 주식시장 구조상 국민연금이 55조 원을 털어내기 시작하면 코스피 전체 시가총액 1, 2위를 다투고 외인기관의 수급 통로인 우리 삼성전자가 가장 정면으로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 주주님들은 어떻게 대응하셔야 하냐? 국민연금이 무작정 칼을 휘두르기 전에 우리는 역발상으로 완벽한 탈출 타점을 잡아야 하는 거죠. 반대로 7월 초가 되면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가 있죠. 이때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으로 주가를 의도적으로 빵 하고 강하게 들어올릴 겁니다. 저는 바로 그 타이밍 당일 장중에 실적 호재로 주가를 폭발시킨 뒤 거래량이 터지면서 윗꼬리가 길게 잡히는 바로 그 피크 타임에 주주님들께 1차 분할 매도 타이밍을 강력하게 권장해 드릴 겁니다. 이 지뢰밭 같은 이번 주 변동성 구간을 내 자산을 불릴 역대급 기회로 바꿔야 합니다. 이번 주에 골드만삭스 CTA 매도세나 국민연금 리밸런싱 경계감으로 주가가 의도적으로 흔들릴 때 MMF 자금 1경 2천조가 저희 시장에까지 큰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고 잠정 실적 발표까지 또 타이밍에 맞물려 추가 수급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가만히 상승만 할 게 아니라 계속 등락을 반복할 거라는 거죠. 이 과정에서 저희가 살아남으려면 차트상 우측 어깨 지지선이자 박스권 하단 구간에서 든든하게 저점 분할 매수 타이밍을 잡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7월 초 삼성전자의 2분기 잠정 실적 발표 기대감이 극에 달해 주가가 다시 한번 신고가 저항선 영역까지 강하게 뿜어줄 때 우리는 국민연금의 진짜 투매 폭탄이 터지기 직전 고점에서 기가 막히게 수익을 확정짓고 나오는 분할 매도 타점도 잡아야 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대응 없이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시면 최근처럼 올랐던 상승분을 그대로 반납할 때 극심한 포모와 불안감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확실한 고점과 저점의 파동을 타며 대응해야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주주님들이 장중에 본업이 있으셔서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시다는 거 저 오선생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차트창 들여다보시면서 외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나가는지 매 순간 실시간으로 확인하기에는 시간이 도저히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걸 제가 대신 해드리겠다는 겁니다. 잠시 제 개인 핸드폰 번호 상단에 띄워드릴게요. 010-7636-7846이고요. 지금 휴대폰 여셔서 제 번호 저장하신 뒤 삼성이라고 딱 두 글자만 문자 남겨놓으세요. 삼성이라고 문자 주시면 당장 내일부터 7월 실적 시즌까지 매크로 시황에 맞춰 우리가 어느 바닥 타점에서 비중을 실어야 하고 어디서 분할 매도를 해야 하는지 실시간으로 정확한 타이밍을 답장 드리겠습니다. 내 평단가가 너무 높아서 걱정이다 하시는 분들은 문자 보내실 때 본인의 평단가도 함께 적어서 보내주세요. 주주님들 계좌 비율을 직접 확인해서 1:1 맞춤형 브리핑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걸 무료로 공유해드리는 이유는 솔직하게 단 하나, 주주님들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는 채널이 성장해서 좋고 주주님들은 감질나는 5% 수익이 아니라 계좌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으니까 서로 최고의 윈윈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신 우리 진성 주주님들을 위해 감사한 마음을 담아 특별한 보너스 선물 하나 더 준비했습니다. 최근 손실 구간이거나 원금 회복을 넘어 강력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만 드리는 한정판 히든 종목이니까요. 이어지는 영상 끝까지 집중해서 시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말씀드립니다. 오늘 종목 보셨잖아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생각해보셔야 할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에 핵심 재료가 붙을 때 그 수혜가 그 회사 혼자에게만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들어가는 수백 개의 부품과 소재를 납품하는 협력사들, 공급망 전체가 같이 움직이거든요. 투자 관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대형주는 이미 시장에 충분히 알려져 있고 기관과 외국인이 선점한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같은 재료가 터져도 상승폭이 제한되는 경우가 생기죠. 반면에 그 대형주의 부품을 납품하는 공급망 소형주는요, 시가총액이 훨씬 작기 때문에 같은 재료에 훨씬 탄력적으로 반응합니다. 대형주가 10% 움직일 때 공급망 소형주는 30%, 50% 아니 그 이상도 움직이는 패턴이 발견돼요. 실제로 이런 패턴 이미 보셨잖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이 인수될 때 로봇 부품 공급사 SPG가 2만원에서 16만원까지 약 800% 가까이 올랐습니다. 공급망 소형주가 메인 플레이어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보여준 대표 사례예요. 이게 단순히 운이 아니에요. 구조적으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고요. 대장주에 모멘텀이 붙는 순간 시장은 그 밸류 체인 안에 있는 기업들을 빠르게 탐색하기 시작하거든요. 수급이 몰리면 시가총액이 작은 종목일수록 주가 반응 속도와 상승 탄력이 훨씬 커지는 건 주식시장에서 반복적으로 검증된 패턴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대형주 하나만 보시는 건 절반만 보시는 겁니다. 포트폴리오 관점에서 대형주와 함께 그 공급망 안에 있는 핵심 협력사를 함께 담으셔야 목표 수익률을 제대로 끌어올릴 수 있어요. 대형주는 안정성, 소형 공급망주는 수익률 극대화, 이 두 가지를 조합하는 게 지금같이 불안한 장세에서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에요. 지금 제가 주목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 말씀드린 핵심 대장주의 밸류체인 안에서 특정 부품을 국내에서 사실상 독점 공급하고 있는 구조를 가진 회사예요. 대장주가 수주를 따낼 때마다 이 회사 부품이 반드시 들어가야 하는 구조이고, 대장주 모멘텀이 강해질수록 이 회사의 실적 가시성도 함께 높아지는 구조예요. 여기서 포인트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독점 구조이고요. 단순히 납품하는 게 아니라 국내에서 대체제가 없는 구조입니다. 대장주 입장에서도 이 회사 말고는 선택지가 없다는 거예요. 수주가 늘면 이 회사 매출이 따라 올라가는 건 구조적으로 정해진 그림입니다. 두 번째는 수급이에요. 아직 시장에 크게 알려지지 않은 상태인데 외국계 창구에서 조용히 순매수가 쌓이고 있는 흐름이 포착되고 있어요. 보통 이런 패턴의 종목들은요, 외국계 수급이 어느 정도 쌓인 이후에 재료가 수면 위에 올라오면서 국내 개인 수급까지 붙는 구조로 가거든요. 그때는 이미 초기 매집 구간이 끝난 다음이에요. 저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지금이 그 이전 구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스마트머니가 포지션을 잡고 있는 바로 그 타이밍이에요. 예전에 일반 회사원이 에코프로에 투자해 수익을 3배 넘게 올렸다는 기사 기억하시나요? 월 170만원 받던 교사가 5년 만에 20억 자산가가 됐다는 기사도 있고요. 이분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남들이 낯설어 할 때 들어갔다는 거예요. 큰 수익은 늘 낯선 구간에서 시작됩니다. 망설이는 순간 기회는 지나가고 결국 잡는 사람만 가져갑니다. 본 영상에서 해당 종목 이름을 바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시장에 아직 크게 알려지지 않은 종목이라서 영상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되는 순간 진입 가격 자체가 올라가 버릴 수 있거든요. 그러면 정작 여러분들이 좋은 자리에서 못 들어가게 되는 상황이 생겨요. 그게 제가 원하지 않는 상황이에요. 번호 하나 띄워드릴 텐데요. 010-7636-7846으로 히든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해당 종목 목표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실시간으로 업데이트되는 수급, 재료까지 정리해서 문자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선착순 200분께만 드릴 예정이라 서두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100% 무료로 드리고 있고요. 부담 없이 받아보시고 최종 판단은 항상 본인 기준으로 하시면 됩니다. 오 선생이 가입을 권유하거나 금전을 요구하는 일은 절대 없으니 걱정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셔도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이걸 무료로 드리는 이유 궁금하시죠? 사실 간단합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좋은 종목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실제로 수익을 경험하시면 자연스럽게 이 채널이 성장합니다. 저는 조회수로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수익이 곧 제 성장이에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주식시장에서 타이밍이라는 게 정말 잔인합니다. 똑같은 종목을 보고도 어떤 분은 저점에서 잡고 어떤 분은 뉴스 나오고 나서 고점에서 들어가요. 두 분 다 같은 종목을 산 거지만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지금 이 순간 문자 한 통 보내시는 분은 전자가 될 수 있고, 고민하다 나중에 보내시는 분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만들어 드리고 싶습니다. 본론으로 돌아와서 오늘 차트와 수급 보시면요, 지난주 금요일 급등 이후 큰 폭의 음봉이 떨어졌지만 오늘 박스권 중단 지지선 위에서 하방 경직석을 확보하며 다시 위쪽으로 방향을 틀려는 도지형 캔들이 형성됐습니다. 오늘 수급을 보시면 아주 흥미로운 변화가 있었죠. 오늘 외국인 전체로는 소폭 매도의 기조를 보여줬지만 창구별로 더 깊숙하게 들어가 보면 방향이 완전히 갈리고 있습니다. 오늘 개미들의 본진인 키움증권 창구에서 무려 166만 주에 달하는 눈물의 손절성 매도 물량이 쏟아져 나왔죠. 주가가 흔들리니 개인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겁니다. 그런데 이 물량을 누가 받았냐? 바로 한국투자증권 창구에서 160만 주를 그대로 밑바닥에서 순매수로 쓸어 담았습니다. 주주님들 이걸 어떻게 해석하셔야 하냐면요, 지금 외인들이 대량으로 보따리 싸서 도망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지금 불안감을 조성하는 언론 뉴스에 속으실 필요가 전혀 없어요. 보시다시피 대표적인 외국계 창구인 JP모건서울은 고작 48만 주 순매도, 메릴린치는 겨우 4만 5천 주 순매도 수준으로 그야말로 간만 보면서 아주 소폭 매도 중인 상황입니다. 이 정도는 대형주에서 흔히 나오는 일시적인 물량 조절일 뿐이에요. 주가가 조금만 흔들려도 공포에 질린 개미들이 물량을 사정없이 던지면 반대편에서 시장의 판세를 읽을 줄 아는 메이저 주체들이 그 물량을 밑바닥에서 개걸스럽게 받아먹는 역대급 메이저급 손바뀜이 일어나고 있는 구간이라는 거죠. 결국 주가를 쥐락펴락하는 진짜 외인 세력들은 엉덩이 무겁게 딱 버티고 앉아 구경하고 있는데 개인들 심리만 벼랑 끝으로 물려서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주님들은 이 영악한 수급 세력들의 심리전에서 절대 털려 나가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늘 핵심 세 줄로 마무리할게요. 하나, 삼성전자는 지난주 금요일 과열해소 음봉 이후 오늘 키움증권발 개인 투매 물량을 기관이 받아내며 하방 지지력을 확인했습니다. 둘, 이번 주는 골드만삭스 CTA 시스템 매도세로 인해 단기적인 변동성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조급하게 몰빵하기보다 철저히 분할 매수 관점으로 지갑을 잠그고 대응해야 합니다. 셋, 블룸버그발 1경 2천조 유동성 재배치 모멘텀이 대기 중인 만큼
장기 우상향 펀더멘탈은 확실하며 다만 7월 국민연금 55조 리밸런싱 폭탄이 터지기 전 고점에서 우리는 기가 막히게 익절하고 나올 전략을 가져가야 합니다.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시청하신 주주님들은 시간 조금 더 내셔서 뒤에 나오는 선물 영상까지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초반에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영상 끝까지 봐주신 분들께만 드리는 선물입니다. 지금 제 손에 저출산 관련주 전문 분석 보고서가 하나 있어요. 이거 보시면 다음 테마가 딱 보이거든요. 바로 저출산이에요. 근데 저출산이라고 하면 다들 이렇게 생각하시죠? 아, 또 아가방 컴퍼니 꾼비 얘기하려는구나. 오늘은 거기서 끝내지 않고요. 먼저 숫자부터 보실게요. 2024년 합계 출산율 0.75명이에요. 서울은 0.58명. OECD 꼴찌도 아니라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51개월 연속으로 사망자가 출생아보다 많아요. 대한민국이 지금 자연 감소 중입니다. 일론 머스크가 직접 말했습니다. 3세대 후 한국 인구는 현재 3%, 5천만 명이 150만 명이 된다고요. 북한이 침공할 필요도 없다. 그냥 걸어 넘어오면 된다는 말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정부가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이재명 정부가 19조 추경을 쐈어요. 신혼부부 1억 대출에 자녀 첫째 낳으면 이자 면제, 둘째 원금 50% 감면, 셋째는 전액 탕감이에요. 아동수당은 8세 미만에서 18세 미만으로 확대, 아이돌봄 소득 기준은 전면 폐지예요. 그리고 이 정책들이 2026년 올해 전국으로 확대됩니다. 돈이 풀리는 거죠. 돈이 풀리면 주식시장에서 테마가 만들어지는 건 당연한 거죠. 자, 그러면 어디로 돈이 가냐? 이 보고서에서 저출산 관련주를 세 그룹으로 나눠놨어요. 첫 번째 그룹은 정책 발표 때마다 가장 먼저 반응하는 대장주예요. 아가방 컴퍼니, 꾼비, 에르코스 이 종목들은 정부 출산 정책 발표 시 즉각 상한가 경향이 있어요. 근데 이거 다 아시죠? 테마주 조금만 보신 분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두 번째 그룹은 실적이 같이 따라오는 콘텐츠, 교육주예요. 삼성출판사가 대표적인데 이 회사는 아기상어 만든 핑크퐁 컴퍼니 지분을 가지고 있어요. 출산율과 무관하게 글로벌 IP가 성장하는 구조라서 다른 저출산 테마주랑 결이 달라요. 세 번째 그룹은 실수요 기반이에요. 깨끗한 나라, 매일 유업처럼 실제 유아용품, 식품 수요가 기반인 종목들이고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하나 짚을게요. 저출산이 심해질수록 오히려 커지는 시장이 있어요. 프리미엄 유아용품 시장입니다. 아이를 덜 낳으면 한 명에게 더 좋은 걸 쓰거든요. 이 역설이 지금 이 테마에서 진짜 기회입니다. 그리고 이 테마의 모멘텀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인구정책 비서관이 올해 취임했고 19조 추경 집행이 상반기 중에 본격화됩니다. 2027년 초에는 출산율 통계 발표도 있어요. 트리거가 반복적으로 생기는 구조라는 거죠. 이 보고서에 담긴 종목별 매수 타점이랑 전략까지 정리해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위에 보이시는 번호 010-7636-7846으로 저출산이라고 문자 한 통만 주시면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불법 사이트 가입 권유, 금전적 요구 절대 없으니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찰주 느낌으로 들어갔다가 갈 데가 잡힌다 싶으신다면 구독자분들 소액으로 수익 극대화하시라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입니다. 단 반드시 말씀드려야 할 게 있어요. 이 종목들 대부분 소형주예요. 변동성이 극심하고 뉴스가 소멸하면 급락도 가능합니다. 분할 매수, 손절 기준 사전에 꼭 세우고 들어가셔야 해요. 그 과정 제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출산은 단순한 테마가 아니에요. 대한민국이 국가 존립을 걸고 돈을 쏟는 분야입니다. 이 흐름 먼저 잡는 사람이 임자고요.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